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아동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국가고시 아동간호학 문제는 총 몇 문제? 35문제죠. 그럼 35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단원별 목차에서 아동간호에서 제일 많은 기출 빈도를 차지하는 거는 아동의 성장 발달. 그 다음에 비정상인 것보다 정상적인 거를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기타 관련 질환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은 총 모의고사 4회, 그렇죠? 그래서 2회에 3시간씩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이미 시험 볼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 마지막에 한번 점검 차원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맞으면 좋고, 그 다음에 틀리면 틀렸다 넘어가면 안 되고, 틀린 문항은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틀리면 아예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생각보다 되게 두껍지 않던가요? 문제보다 훨씬. 유인물, 모의고사 2의 문제가, 유인물이 거의 몇십 페이지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거기에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 풀고 틀린 답 정정해주고 하면은 저는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질환이면 질환에 대한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떤 문제들은 가로놓기 OX입니다. 가로놓기가 아니라 OX 문제가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문제풀이 반에서. 그래서 우리 소소한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자, 문제풀이 OX 문제를 90% 이상은 맞겠다. 그쵸? 그래서 90% 이상을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많이 반타작이 되면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비상입니다. 반타작 하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노력을 보아서 제가 드린 거니까 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꺼내서 개념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틀린 문항 다시 한번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때까지 할 행동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 힘들게 4년이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 유종의 미를 국시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기획 잘 하시고요. 시험 때까지 집중해서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아동의 성장 발달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죠. 신체 각 부위는 나름대로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지금 저랑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하면 좋아요. 소리 내서 하세요. 2번 틀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몰라요. 카메라 찍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습 안 나옵니다. 틀리면 거기에다 표시하시고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책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의 답과장이 다 어떻게 틀렸는지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외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에요. 그럼 1번은 왜 틀렸어? 아동의 성장 발달 속도는 동일한 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어서 발달 속도가 다 다르게 발달을 하게 되고, 3번은 신체 발달은 머리에서부터 다리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고, 4번은
중심 쪽에서 말초로 발달을 하게 되고 5번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성장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8개예요. 최소 6개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자기 한번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잘했어.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번. 성장은 신체 부분의 크기와 기술의 증가다. X. 그러면 뭐지? 뭘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 부피? 아니고 그치. 주어를 바꾸라고. 성장이 아니라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죠. 2번. X. 전체적인 발달에서 부분적 발달로 가게 되고요. 3번은 아까 이거는 문제에 나왔던 거죠.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걸로 X. 4번은 X.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5번. 정확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한데 모든 영역의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동그라미. 6번. 성장은 질적 변화가 아니고 양적 변화. 발달은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 X. 7번. 성장과 발달은 성숙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그라미. 8번. 인격 발달의 단계는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특별한 과제와 문제가 있게 되죠.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2번. 자, 2번 같은 문제는 하나하나가 단답형의 문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름에 저랑 2달 하셨던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제 특징 아시죠? 문제 답까지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제로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까지 하나하나를 다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영양 상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는 그렇죠. 신장이 아니고 체중이죠. 지방조직의 세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는 영아기. 유아기가 아니에요. 영아기. 림프 조직은 6세까지, 6세까지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 지금 좋아요. 자꾸 떠들면서 하세요. 제 목소리보다는 크면 안 되겠지만 방금 12세 하신 분 계세요. 12세는 왜 틀렸지? 12세는 성인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끔씩 틀려주면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6세까지가 6세. 6세까지가 성인. 그쵸? 성인 사이즈. 그 다음에 12세는 성인의 2배. 그쵸? 그 다음에 18세는 다시 줄어든다 그랬었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성장기 아동의 섭취 욕구가 가장 높을 때는 생후 1년. 생후 1년은 맞죠. 근데 자, 학령 전기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년기죠. 그래서 생후 1년과 청소년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뇌의 성장은 몇 세 완성이죠?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슬그머니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씌고 고개 숙이시는 분. 자, 몇 세? 뇌 완성. 5세죠. 그래서 4세까지니까 틀린 겁니다. 답은 3번. 3번. 자, 아동 놀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아동의 놀이에 대해서 유인물을 다 드렸어요. 이거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틀린 분은 그거라도 읽어보시라고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주위의 아동들과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가까이에 있는 아동들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유아기의 특성이죠. 그러면 유아기의 놀이의 특성은 무슨 놀이? 평행놀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2번.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방적이고 극적인 놀이를 또래 친구들하고 하는 거는 학년전기의 특성. 학년전기의 놀이는
연합놀이입니다. 3번 동일한 행동이나 비슷한 놀이에 있어서 참여하나 조직이 없고 놀이 내 역할, 분담, 임무가 없는 것은 학년, 정기, 연합놀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번 다른 아동과 놀고 그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놀이, 장난감 이런 것도 빌려주기도 하는 것 학년, 정기, 연합놀이의 특성이고요. 항상 규칙, 경쟁 이런 말이 나오면 학년기는 무슨 놀이지? 협동놀이죠. 그래서 유아기를 물어보니까 답은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유아기, 학년정기, 학년기, 그쵸? 다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문제 풀고 끝나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 3, 4는 전부 학년정기의 연합놀이고 5번이 학년기의 협동놀이입니다. 자, 이거는 가로 OX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걸 반복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4번. 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전조잡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 자, 문제 전조잡기에서 이런 특성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피아제에서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목이라는 거는 유인물 봐보세요. 자, 직관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중심화, 비가역성, 마술적 사고, 보존 개념이 결여되죠. 그 다음에 무랄론, 상징적 사고, 전체적 조직화, 변환 추리, 의식주의 각각에 대한 정의를 다 해드렸고요.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거기서 보이는 예 있죠.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예로 들어가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실제 기출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 네 번째 유인문만 가도 10문제 이상은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외우지 않으면. 자, 그러면 자 1번 볼게요.